안녕하세요. 오늘은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건강이나 질병을 생각할 때 몸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예를 들어 누가 암에 걸렸다 하면 먼저 우리 몸 안에 어떤 장기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가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암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암 발생에 있어서 마음이 크게 작용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몸과 마음은 불가분의 하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기전도 거의 대부분 규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에 마음의 상태가 절대적인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예를 들어 마음속에서 화를 내면 몸에는 많은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화를 낸다는 것은 순전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우리 팔과 다리, 심장과 뼈와 위장, 그리고 세포 등은 화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며 얼굴색은 붉게 변하고 손과 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위장의 혈액 공급은 줄어들고 동공이 확대되며 면역 수준이 낮아지는 육체적인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화를 내는 일이 자주 일어나면 그 결과 노화가 촉진되고 동맥경화증이 악화되어 심혈관계 질환이나 악성 종양을 포함한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져 수명이 단축됩니다. 우리 마음 상태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갖가지 뇌 호르몬을 비롯하여 인체 호르몬들이 분비되는데, 호르몬은 혈관을 통하여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우리 주인이 현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알립니다. 그러면 세포들은 세포 내에서 즉시 마음의 상태와 생각에 상응하는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따르게 되죠. 이것은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도 좋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이나 도파민 등을 비롯해서 우리 몸에서는 극미량 존재해 측정하기 어려운 많은 종류의 호르몬들이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분비되어져 세포와 조직과 장기, 그리고 면역 수준에 이르기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부담과 긴장, 고통과 상처를 주는 모든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건강을 해치고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한마디로 스트레스라고 말해 왔는데, 이는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이혼, 실직과 시험 낙방 등의 사회적인 현상과 더불어 개개인의 심리적인 것들에 의해 마음의 상태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분노와 증오, 질투와 울분과 한탄,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우울과 한맺힘 등으로 나타나지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화불량이라든지 두통과 탈모, 설사와 변비, 고혈압과 우울증 등의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며 장기간 유지되면 갖가지 만성질환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마음에 가해지는 영향력의 강도라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몸에 나타나는 증상의 강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하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기쁘고 즐겁고 평화스러운 때에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 예를 들면 재밌는 일이나 우스운 일이 있을 때, 승진이나 입학과 같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지도 못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의해 영향을 받은 마음의 상태는 상당히 오래가지만 긍정적인 것에 의한 마음의 상태는 비교적 오래가지 못하지요. 가장 오래가고 깊이가 있는 마음의 상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줌으로써 얻는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의 뿌듯한 기쁨이 건강에 가장 도움을 주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돌아올 때의 기쁨이 가장 강도 높은 기쁨이 됩니다.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려면 마음의 상태를 가급적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현대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스트레스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상태를 평화스럽게 기쁘고 즐겁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본인이 결정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똑같은 스트레스가 주어져도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르지요. 전혀 스트레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까지 그 마음의 반응은 아주 다양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하고 그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의 상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디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의 정도는 같아도 디스트레스의 정도는 다 다르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디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정도는 그 사람의 수양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비운 사람은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어떠한 일에 집착을 하지 않는 사람, 욕심이 적은 사람, 시기하지 않는 사람,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 순리를 아는 사람, 종교에 귀한 사람들은 대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내지 않기로, 남을 미워하지 않기로, 큰 욕심을 내지 않기로, 하루에 한 번씩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기로, 나를 필요하는 사람을 돕기로 결정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해져 그만큼 건강해지고 암을 비롯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화가 전혀 안 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해서 제 성질에 못 이겨 미스터 핏대나 미스 신경질은 되지 마세요. 왜냐고요?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화가 나시나요? 그렇다면 천천히 호흡을 하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화를 가라앉히세요. 왜냐고요? 화를 가라앉히는 것은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과 건강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암 예방과 치료법, 암 치료를 위한 마음가짐을 시청하시면 암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